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고, 한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여기 있는 20여 권의, 다 제 책입니다. 20여 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그리고 11년 동안 전업작가로 활동한 이상민 작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작가로 불리고 있고, 이건 또 제가 붙여준 이름은 아니고, 유로저널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고, 유럽 19개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작가라고 유럽 19개국의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또 책을 쓰고 있고, 또 다수의 베스트셀러와 다수의 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좋은 책이 선정되기도 했었죠. 지금은 또 책 쓰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또 특강도 하고 있어요. 출판사 미팅을 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까, 오늘은? 목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목차. 책의 목차는 참 중요한 겁니다. 책의 목차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목차를 어떻게 만들 거냐? 목차를. 자,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목차를 만들 때, 독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독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독자들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가 뭘까? 요걸 고민해야 됩니다. 목차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과 평안, 인간을 둘러싼 모든 이익은 성장과 평안입니다. 한쪽에서 가지고 확실하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목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초에서 3초 내로 직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책을 읽을지 말지가 판단되는 승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차라고 하는 것은 1초에서 3초 내로 판단해야 된다. 독자들이 그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왜? 근거가 뭐냐? 고민하는 순간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민하는 순간 끝이야. 왜냐하면 서점에 책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프죠. 좀 골치 아프게 한다. 책이 예를 들어서 목차를 보는데 바로 덮고 다음 책 넘어간다 이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짧고 번개 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차를 보고 바로 와야 돼. 와야만 다시 한 번 더 깊게 읽어. 그리고 원고를 읽어보지, 책을 읽어보지. 그리고 원고로 책을 산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섬광 같은 반응이 나와줘야 된다. 빛의 속도로 반응이 나와줘야 된다. 팍팍 이렇게 치고받아야 된다. 탁 던지고 바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목차를 잡아야 돼요. 예?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제 책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네. 예,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게 또 책 자빠질라 이거 높아가지고. 네, 그렇죠.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제 책입니다. 여기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한번 쭉 잘 안 보이죠, 근데? 잘 안 보이겠네, 보니까.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로 성공하는 것은 타고난 머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쿄대생과 서울대생은 왜 바보가 되었나? 유대인 변호사의 압도적인 승소율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가 되었나? 그래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걸 봤을 때 유대인들의 성공 포인트들이 딱딱 제시가 된 거예요. 성공 포인트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따라해서 하면 성공하겠구나라는 포인트가 딱 드러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메시지를 좀 이렇게 명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에? 메시지를 명확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시지를 명확하게 독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포인트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세종도서관에 선정이 된 책입니다. 제 책이에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제 책입니다. 이것도 좀 책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넣었다고. 독서법을 완전히 다 많았다고. 예. 그 제목으로 좀 약간 좀 잘못된 느낌이 약간 들긴 들어. 예. 근데 이 보면은 완전히 방법론 중심으로 책을 썼다고. 강약의 리듬을 만들며 읽자. 나만의 양서를 찾자. 좋았던 저자의 전작을 공략하자. 출판시장을 이해하고 책을 골라라. 본문을 읽어보고 책을 선택하라. 완전히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때린 책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뭐가 돼?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사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쓸 때도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날카롭게 목차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목차를 잡을 때는 누가 읽을 것인가, 그죠? 누가 읽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 또 경쟁 노소를 이길 수 있는 목차인가,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떤 피드백을 얻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목차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 목차에서 승부가 난단 말이야. 원고 투고를 했을 때 한 90% 가까이가 탈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뭐를 목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잘 잡아야 된다고. 목차 딱 보면 안다고. 그냥 1초에서 3초라고 딱 보면 바로 한다고요. 1초에서 3초예요. 5초 뭐 그렇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 쓰기 강의를 많이 하니까 목차 판단을 많이 한다고. 항상 이제 모든 수강생들의 목차 판단을 제가 합니다. 하고 지금 원고 투고 대비 90%가 출판 계약을 거의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달 반 동안은 100% 계약했어요. 100%. 그래서 거의 지금 한 90%대, 약 90%, 뭐 한 80% 후반대에서 90% 초반대인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계약이 다 되고 있다고 지금. 그 뭐냐, 뭐 때문에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목차예요. 목차에서 독자들을 땡길 수 있어야 돼. 땡길 수 있어야 돼. 예. 날카로워야 됩니다.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아시겠어요? 다른 책의 목차를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른 책의 목차들을 분석한다는 건 뭐냐, 읽으면서 왜 이 책이 많이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걸 좀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한다고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